개학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좀 신나는 분위기면 좋겠습니다. 배지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봄에 제가 전국 순회할 때 또 일부 부모님들에게는 배지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비전의 거목으로 키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비전 트리 배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미래의 큰 주님의 거목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배지를 붙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미처 못 받으신 분들은 아마 나갈 때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학교 캠퍼스 교정 내에서 패밀리 데이 모임을 한 지가 생각해보니까 꽤 오래됐군요.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그 CTS 홀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번 가을 학기엔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뵈면서 패밀리 데이를 하게 된 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오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꼭 경청하셔서 앞으로 가을 학기에 우리 교육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성 캠퍼스에 지난 7월 달에 Love DMZ라는 사랑의 안전지대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졸업생들이 개교일에 처음 와서 일종의 이제 집회를 한 거예요. 그 졸업생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영성 집회를 하고 하는 이런 일은 상당히 기념비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라든가 제도를 새롭게 하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학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우리 문경 캠퍼스는 사실 이제 이번에 폭우가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으면서 걱정을 했어요. 지난번에 한 7, 8년 됐나요? 포항 지진 때 여기도 이제 가까우니까 다 흔들어 놔가지고 학교 건물이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2020년 재작년에 학교 전체를 다 그냥 거의 반영구적인 그 방수 장치를 다 덮어버렸더니 이번에 큰 피해가 없었죠. 그때도 이제 상당히 코로나가 막 터지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수억을 들여서 이제 했는데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피해 없이 넘어간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 그 LED 스크린을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괜찮아요? 네, 좀 기분 좋은 태를 좀 내셔야지 그래. 근데 이게 여러분은 알다시피 이게 이제 어떤 우리 복지관분이 꽤 큰 돈을 쾌적을 하고 지난 우리 체육대회 때 여기서 펀드레이징 한다고 이것저것 막 포장마차 많이 했는데 거기서 그 세종에서 번 것도 음성에서 번 것도 다 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세종, 음성 또 미국 캠퍼스 구성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이 스크린, LED 스크린 때문에 우리가 더 은혜 받고 더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받는 좋은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종 캠퍼스는 올 가을 학기에 마침 그 세종시 교육청에서 이제 대한교육기관 그 등록에 관한 조례를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가을 학기에 세종 캠퍼스는 이제 정식 학교로 등록이 됩니다. 그것도 참 기쁜 일이죠. 그리고 미국 캠퍼스는 펜실베니아 캠퍼스여서 메릴랜드 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했고요.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이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조금 걱정되는 바가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교장 선생님 보고를 받으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좋은 클럽하고 얘기가 잘 돼서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에 큰 차질이 없지 않는가. 제가 다시 10월에 들어가서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은 아마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 공동체에 좋은 소식들을 계속 주시고 또 조금 학생 충원율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천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좋은 크리스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을 하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또 하버드에서도 가르치고 서울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나름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강원도 우리 고향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공감을 했는데 이게 별로 여러분에게 재미가 없나 봐요. 어떻게 반응이 없는가 보니까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교육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분 얘기를 좀 영상으로 좀 들어보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친 최재천 교수에게 부모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아이가 교수님처럼 좋아하는 일하며 살 수 있을까요? 진정한 공부와 교육의 의미에 대해 최재천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동물스러운 교육을 하자. 아프리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 사는 침팬지들은 견과류를 깨먹는데 돌 도구를 이용합니다. 돌을 밑에 받치고 열매를 올린 뒤 다른 돌로 내리치죠. 이 활동을 새끼들이 옆에서 배우는데요. 엄마 침팬지가 받침 돌을 까는 걸 보고 뚱뚱한 돌을 가져옵니다. 당연히 열매를 올려놓으면 계속 굴러떨어지죠. 그럼에도 새끼들은 열매를 깨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야 스스로 원리를 터득하죠. 엄마 침팬지도 새끼가 실패하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엄마 침팬지는 자기 열매만 계속 깨먹지 배고프지? 엄마가 까줄게. 그러진 않습니다. 인간 부모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잔소리부터 했을 겁니다. 그러면 굴러떨어지지. 평평한 돌을 가져와.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 일방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중에 잘하는 아이도 있고 잘 못하는 아이도 생깁니다. 그런데 못하는 아이는 왜 평평한 돌을 가져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갑니다. 계속 못할 수밖에 없어요. 침팬지가 배우듯이 몸으로 익히면 긴 인생에 훨씬 더 강력한 학습이 될 텐데 우리는 아이를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약간 동물스러운 교육을 하면 좋겠어요. 먼저 가르치려고 덤벼들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둘째, 딴짓해도 된다. 어릴 적 저는 매우 부산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놀다 보면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께 혼나고도 다음날 또 밤 12시가 되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대학 입시 준비는 안 하고 미술 한다고 수업에 빠지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딴짓이 다 제 삶에 도움을 주더라고요. 제가 하버드대에서 민벌레 연구로 박사 논문을 쓸 때였어요. 그때까지 민벌레를 기르는데 성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다가 석고를 구해 미생물 배양 접시 안에 넣고 개서 굳혔습니다. 미술반 시절 석고 조각을 하던 기억을 되살려서요. 나무를 조각해서 민벌레의 서식 환경도 재현했습니다. 그 집을 만드는 데 성공한 덕에 아무도 보지 못한 민벌레의 행동을 꽤 상세히 밝혔습니다. 제가 만일 고등학교 때 조각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미국 친구들이 아직도 그 얘기를 자주 해요. 미술을 했던 놈이라 그런 생각을 할 줄 안다고요. 최근에 저는 미술가들과 여러 전시를 함께 했습니다. 2022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기조 강연자로 초대받았죠. 제가 어떻게 그런 분들과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버드대에서 공부할 때도 툭하면 미술 강연회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해외에 가면 미술관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내내 생물학만 공부했다면 저는 지극히 평범한 곤충학자로만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딴짓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이죠. 셋째, 속도보다는 사고력을 기르자. 하버드대에서 생태학을 가르칠 때였어요. 수업 중에 수학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었죠. 2차 방정식 수준을 설명하는데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2차 방정식도 모르냐고 물으니 배운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가르쳐야 할 부분이 있어서 2주를 주고 미적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숙제를 냈습니다. 그러자 수강생 80명 모두가 숙제를 제출했어요. 한 학생에게 어떻게 풀었는지 물었더니 도서관에서 미적분학 책을 읽으면서 풀었다고 하더군요. 미적분을 배운 적도 없는데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걸 왜 못하느냐고 되려 반문하더라고요. 그런 학생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서울대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하버드대에서 냈던 문제를 그대로 내고 3주 줄 테니 미적분학 책을 보고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명도 못 풀었어요. 미적분학 책을 읽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은 1시간을 주고 풀라고 하면 못 풀지만 2, 3주를 주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풀라고 하면 대부분 풀어냅니다. 우리나라는 시간 안에 경쟁하는 문제풀이 훈련만 시키고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좌우하는 능력을 키워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문제를 인식하고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주어진 문제를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푸는지가 아니라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까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이란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살아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 하고 조금은 준비하고 사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하고 모두가 삶을 즐기면서 자라나도록 길을 내야 합니다. 왜 교육하고 공부하는지를 숙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 이 동물적 교육이 필요하다. 좀 거친 표현이지만은 자기주도 학습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아이들에게 몰아붙이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딴짓해도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너무 효율만 강조해서 정말 숨 쉴 틈도 안 주면서 어떤 특정 결과를 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 돌아보게 하죠. 특히 우리 학교에서 스팀 교육이라고 해서 융복합적인 교육, 메이저 과목 외에도 다른 분야들을 두루 경험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학생들은 여기 간부들인가요? 학생회? 네. 사실 이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너무나 이 최재천 박사님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육적 방향을 같이 공감하면서 얘기해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또 속도보다 사고력이다. 공부하는 기술을 짧은 시간 안에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공부 기술을 가르치는 건 공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육 기조를 가지고 더 의미 있게 좋은 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